안녕하세요. 이사빈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만났던 산만하고 수업을 방해하던 아이들이 기억납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부모님께도 전화도 해보면서 지도해보려 열심히 노력했었죠. 한 학생이 ADHD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저는 ADHD라는 것이 단순히 산만하니 약을 먹으면서 학교에 적응을 하면 되겠지 하고 간단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에게도 ADHD라는 진단명이 붙고 나니 강한 의심으로 갔었던 정신건강의학과였는데도 진단을 받은 날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막했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창문만 보면 새벽에 눈물이 계속 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미래가 너무 어두울 것만 같았거든요. 이대로는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상담센터를 6개월 동안 다니며 아이의 ADHD를 수용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ADHD 부모님들과 소통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이의 ADHD 진단 후에 그 감정을 모두가 똑같이 겪는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감정의 변화, 수용에 이르는 과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5단계까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는 임종을 맞이하는 말기 환자들을 오랜 기간 연구하여 죽음에 이르는 정신 상태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 감정 변화를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5단계 정신 상태는 꼭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난치병처럼 어려운 진단명들을 받아들이는 환자들, 심지어 보호자에게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ADHD 진단도 약을 언제까지 먹여야 하는지, 치료 기간은 평생이라는데 완치는 있는 것인지 너무 두렵다 보니까 보호자인 우리들도 이 감정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단 1단계 부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진단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의사가 잘못 검사한 거 아닐까? 의심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하고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흔히 하게 되는 병원 셔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부정 단계가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 우리 아이는 그냥 산만한 거야. 선생님께서 너무 엄한 거겠지. 내가 잘 키우면 금방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에 치료를 거부하고 아이의 치료 적기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2단계 분노에 이르면 왜 하필 내 아이야? 라는 생각에 분노와 원망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권한 아이의 선생님에게 화가 나거나 남편이 아이를 너무 엄하게 대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에 타인을 원망하기도,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아이 또는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갈 때입니다. 임신했을 때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닌지, 내가 아이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워서 그래, 내 아이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이런 가슴 아픈 자책들이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타협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며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고 해요. 주위에 온갖 좋다는 것들은 찾아서 다 시도해보는 거죠. 내가 많은 노력을 하면 아이가 자연적으로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해외 유학, 시골 학교, 대안학교 등을 알아보기까지 하죠. 저 역시 대안학교들을 여기저기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대안학교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신뢰하지 않고 자연치유나 이런 것들을 찾아봄으로써 아이에게 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영양제를 먹이면 나을까? 자연치유는 없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요법들을 찾아보기도 하는, 이것저것 다른 요법들을 찾아보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4단계 우울은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 없이 계속 나타나는
아이의 ADHD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보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집니다.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생각에 아이를 방치해 보기도 하고 누워서 울기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시기였습니다. 만약 부모님들께서 이 시기가 길어질 경우에 자신의 생활마저 건강하지 못하게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60%는 우울 지수가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보다 높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꼭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챙기는 것이 1번이기 때문이에요. 5단계 수용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 상담하시다 보면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ADHD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이 5단계는 통과 의례구나. 이 감정을 누구나 다 겪어내야만 비로소 수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요. 각 단계에서 얼마 동안 걸리는지 그것만 다를 뿐 사실 모든 단계를 겪어내야 하는 것이죠. 1, 2단계에서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 상태인 반면 3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4단계에서는 다시 침울한 상태가 되었다가 5단계에서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정과 긍정을 거쳐 평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아이가 ADHD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쯤 부모님들은 저 5단계 어디쯤 만약 나의 아이가 ADHD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쯤 부모님들은 저 5단계 어디쯤 머물러 계시겠죠. 저는 수용의 과정이 6개월 걸렸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하루만 해도 수용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에서 4단계 어딘가에 머무른 감정이라면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아이의 시간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ADHD는 계속 있을 거고 아이의 자존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부디 저 4단계까지의 감정에 너무 함몰되지도 마시고 최대한 건강히 수용의 단계로 이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지켜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의 ADHD 진단 이후 부모가 겪는 감정의 변화, 수용에 이르는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느 단계에 있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고 다음 단계로 건강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